패러데이가 사람 이름이거든? 렌츠도 사람 이름이야. 렌츠하고 패러데이가 비슷한 시대에 살았어. 근데 패러데이가 조금 더 똑똑했어. 둘 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연구를 했는데 렌츠라는 사람은 비교적 간단 명료하게 나타냈어. 근데 좀 한계가 있지. 유도 전류가 왜 생기고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간단 명료한데 그렇게 해서 생긴 유도 전류 세기가 몇 암페어냐 이런 거 계산 못해. 그리고 패러데이는 실험을 한 가지 더 했어. 자석을 가만히 두고 코일의 단면적을 갑자기 넓히거나 좁혔더니 또 유도 전류가 흐르더래. 그러니까 코일의 단면적 변화에 의한 유도 전류 형성 과정도 설명을 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어. 자속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거든. 자속이 뭐냐면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총 자기력선의 수를 말하는 거야. 이걸 자속이라 그래. magnetic flux 이렇게 하는데 좀 한국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좀 생소한 용어가 돼버렸네. 어쨌건 암기는 해.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총 자기력선의 수.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를 자기장의 세기가 B지. 요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냈어. 어떻게? 자기력선은 조밀한 정도거든. 자기력선의 조밀한 정도는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어떤 단면이 아니라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로 나타내.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를 말하는 거지. 똑같이 1제곱미터당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많으면 조밀하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자기장이 세다. 빽빽하니까.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 자기력선의 자기장의 세기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자속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낼 수 있어. 자속은 총 자기력선의 수라 그랬어. 그럼 여기를 통과하는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전할까? 총 자기력선의 수를 뭘로 나누면 돼? 면적으로 나누면 되잖아. 총 자기력선의 수를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가 돼. 그래서 요거는 자속이니까 요거는 명칭을 뭐라고 붙이냐면 자속 밀도 이렇게 명칭을 붙여. 자속 밀도는 자기장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렇게 개념을 정립한 거야. 자속 밀도 이퀄 자기장이다. 같은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 양변에 S를 한번 곱해봐. 그럼 파이는 어떻게 돼? 이거 파이라고 읽는다. 파이는 B 곱 S 이렇게 돼.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 수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뭐가 돼? 이 면적을 통과하는 총 자기력선의 수가 되는 거지. 얘가 다시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 수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이 면적을 통과하는 총 자기력선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속의 개념을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연구를 해서 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식이 만들어져. 자, 요 식은 암기를 해야 되고 의미를 해석할게. 일단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요 n값은 뭐가 되냐면 가문수야. 가문수. 그 다음에 요 파이는 앞에다 델타를 썼지. 파이가 변해야 돼. 즉 자속, 자기력선 수가 변하면 요게 유도전압이야. 유도전압이 형성된다 이렇게 본 거야. 유도전압이라는 게 뭐냐?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말하는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압이 걸려야 되겠지? 그래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의 세기, 전압을 유도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도전압은 이 유도전압 V에 비례해. 이 전압을 또 기전력이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해. 같은 말이야, 근데. 자, 그러면 어쨌건 간에 여기서 자기력선 수가 변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력선 수가 크게 변할수록 어때? 유도전압이 크겠지. 시간으로 나눴어. 시간당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야. 미분 배웠지? 미분에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바로 변화율의 값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속의 변화율, 그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이 클수록 유도전압이 크게 걸린다. 자, 그 다음에 요식을 해석을 해보면, 요게 변해야 되겠지. 그래야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지. 근데 얘가 변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지. 얘가 변해도 되고, 얘가 변해도 되고. 자기장이 변해도 자속이 변해서 유도전류가 흐르고,
면적이 변해도 자속이 변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을 해석을 해보면, 자, 유도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유도전류가 형성되는 경우는, 형성이 되는 경우는 뭐가 돼야 돼? 자속이 변해야 돼. 이렇게. 그거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자기장이 변하거나 혹은 면적이 변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장이 변하는 거는 이건 무슨 법칙이야? 렌츠의 법칙이 되는 거지. 렌츠의 법칙이 되지. 아까 봤잖아.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세기가 코일에서 변했지.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흘렀잖아. 그런데 패러데이는 렌츠의 법칙에다가 면적 변화율까지 추가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둘 다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야. 어떤 약간 좀 수학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밑에 문제 1번을 한번 봐보자고. 1번. 단면적이 0.01제곱미터고 20번 감긴 코일이 있다. 코일의 수직 방향의 자기장이 0.2 동안 2초 동안 30테슬라 변했다. 유도되는 전압은 얼마냐 그랬어? 자, 식 쓸게. 자, 같이 써보자. V는 유도 전압, V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 유도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써보자. 자, 식을 다시 한번 쓰자. 자,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B곱 S 파이 대신에 B곱 S를 쓰자고. 이렇게. 근데 둘 중에 B와 S 중에 뭐가 상수? 둘 중에 하나가 상수잖아. S가 상수지. 상수는 어떻게 되지? 델타 앞으로 나오지. 이렇게 나온다고. 상수는 델타 앞으로 나와. 값이 어차피 이거는 S는 안 변하는 거니까 델타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미적분에서 배웠지? 그래서 마이너스 N, S를 바깥쪽으로 꺼내면 S 곱 어떻게 돼?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자기장이 변하면 결국 자기장 변화율에 비례하는 거지. 아까 그리고 면적이 클수록 유도전압이 크게 형성, 유도전류가 세졌지? 면적에도 비례한다고.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그대로 식을 대입하자고. 마이너스 N 값은 얼마? 20번. 곱하기. 그 다음에 S는 0.01. 곱하기. 그 다음에 델타 T는 0.2초. 그 다음에 델타 B는 30테슬라 변했다 그랬어.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 자, 2번도 보자. 2번은 한 변의 길이가 0.1에서 한 변의 길이가 0.2로 증가가 됐대. 면적이 변하는 거지. B는 안 변하는 거야. B는 20테슬러로 일정한 값을 가진대. 그래서 B는 일정.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보자고 다시. 자,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쓰고, 자,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자, 파이 대신에 역시 B곱 S를 한번 써보자고. 뭐가 상수? 상수는 앞으로 나오지, 델타 앞으로. 수학 시간에 배웠지? 직관적으로 이해해도 돼. 상수는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N 곱하기 B곱 델타 T분의 델타 S. 그대로 대입하면 돼. N 값은 얼마? 한 번 감았지? N 값은 1, B는 20, 델타 S는 면적 변화량이야. 0.02 빼기 0.01 이렇게 되겠네. 델타 T는 2초. 그대로 대입하면 돼.
자, 근데 거기서 전류를 물어봤지. 전압을 구한 다음에 V는 IR에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해야지. V는 IR 에서 V 구하고, 그래서 V 구해보면 요거는 0.3V, 0.3V, R은 0.35오hm. 그러면 I가 얼마냐? 이렇게 I가 딱 구해지는 거야. I는 1A.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자기장이 변할 때는 유도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자기장 변화율에 비례한다. 면적이 변할 때는 뭐에 비례한다? 유도전압이 면적 변화율에 비례한다. 그치? 자기장 변화율. 자, 이거는 자기장 변화율. 이거는 면적 변화율. 율에 비례한다. 암기해도. 자기장이 변화하는 그래프를 제시하면 자기장 변화율, 기울기를 읽어야 돼. 면적이 변화하는 문제를 낼 때는 면적 변화율을 구해야 된다고.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 필요하지? 네. V는 IR 이런 거 말고 처음 알았어요. 이런 거 계산 나온 거 있어요. 나와? V는 IR만 알면 돼. 요거 외에는 몰라도 돼. 뭐 전력 계산하는 식? 뭐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전압이 높아지거나 전류가 세지면 전력도 커진다. 이 정도만 알면 돼. 너무 소심한 것 같아. 뭐 벌써 그런 걱정을 해. 자, 3번. 유도 전류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찾아봐. 아까 봤지? 면적이 변하거나 자기장이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변해야지. 어때? 2, 3, 4번은 요거 세 개는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 5번은 S가 변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지. 1번 너만 두면 안 돼. 움직여야 돼. 요거는 이렇게 너만 두면 B가 아무리 세도 B가 일정하지? 일정하니까 유도전류가 안 생긴다고. 자, 4번 보면 두 개의 코일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한쪽 코일에 전원을 연결해서 스위치를 닫다 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일 있어. 잘 안 그려지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그림 그리려고 하니까 여기 스위치를 딱 장착을 해. 그리고 여기 또 코일을 하나 딱 둬.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에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되면 이 자기장이 이쪽까지 간다고. 그러면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이 자기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 그러면 얘가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 반대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로. 떼버린다. 스위치를 떼는 순간에 이게 급격하게 감소해. 있어? 감소하니까 보충해주기 위해서 유도 자기장을 또 같은 방향으로 만들고. 이건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요 정도는 참고상으로 그냥 알아둬. 근데 스위치가 열려있어요. 아예 안 열리잖아요. 그렇지. 닫고 가만히 있거나 열려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닫는 순간 여는 순간 그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선풍기를 갑자기 딱 끄잖아. 그러면 TV가 치익거렸거든. 요즘은 안 그렇지. 기가 좋으니까. 자, 세 번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자, 이 직선 도선에 생기는 유도 전압에 대해서 볼게. 잘 보이지? 그림? 자, 요게 디귿자형 도선이 있고 여기에 금속 막대를 두고 금속 막대를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이렇게 V 속도로 잡아당긴다고 하자. 그리고 금속 막대의 길이는 여기 길이는 L이다라고 보자고. 그러면 자, 전류가 어쨌건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이 도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즉 도선이 닫혀 있어야 돼. 닫혀 있는 부분의 면적으로 자기력선 숫자를 계산하는 거야. 요런 바깥쪽, 요렇게 닫혀 있는 도선의 바깥쪽은
별로 유도전류를 형성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닫혀있는 도선의 내부의 자기력선 수만 계산하면 된다고. 자, 파이는 B곱 S 이렇게 써보자고. 파이는 B곱 S에서 요 파이는 닫혀있는 도선 내부의 총 자기력선의 수야. 얘가 변하면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면적이 어떻게 돼? 잡아당기면 요 면적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니까 이 사각형 도선에 포함된 자기력선 숫자도 늘어난다고. 그럼 유도 자기력선을 만들어야 돼.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어디로 만들까? 감소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만들어. 늘어나니까. 자기력선 숫자가 여기 숫자가 늘어나잖아. 그러면 상쇄시켜야 돼. 상쇄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유도 자기장을 이렇게 만든다고. 누가? 코일이. 디귿자 요거. 네모난 코일이. 닫힌 게 뭔 말이에요? 어? 닫힌 게 뭔 말이에요? 닫혀 있단 말은 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도선이 끊겨 있는 부분이 없고 다 연결돼 있다. 폐곡선이다 이 말이지. 폐곡선. 도형이 닫혀 있다 이런 말 안 들어봤어? 폐곡선이다. 요렇게 해서 다 연결이 돼 있잖아. 요런 부분이 열려 있잖아. 여기 요런 부분은. 요건 닫힌 부분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왜? 늘어나니까 자기력선 숫자가 늘어나니까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흘러. 이렇게. 유도 전류. 유도 자기장, 유도 전류. 공격한 거 아니에요? 응? 유도 자기장이 아래쪽이잖아. 그러면 공격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움직이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그래서 유도 자기장, 유도 전류.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 어떤 거?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만약에 이거를 도선을 반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자기력선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게 감소하니까 보충해주기 위해서 유도자기장을 반대로 같은 방향, 요거하고 반대, 요거하고는 같은 방향으로 만들겠지? 그러면 유도전류도 반대로 흘러.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가 되면 유도전류 방향도 반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형성되는 유도전류 세기를 계산을 해보자고. 유도전압의 세기. 자, V는 패러데이 법칙을 쓰는 거야. 자,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다시 한번 쓰자고. 델타 T분의 델타 B곱 S. 이렇게. 뭐가 상수? B는 상수지. 면적이 변하는 거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마이너스 N 곱 B 곱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요건 뭐야? 델타 T분의 델타 S는 면적 변화율에 해당되는 거지. 면적 변화를 이렇게 썼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1초당 면적 증가량이지. 1초당 면적 증가량. 자, 그러면 1초당 면적이 얼만큼씩 증가해? 사각형 면적이 증가하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V를 3mPs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L은 2m라고 가정을 해보자. 1초에 얼마씩 면적이 증가하지? 6이지. 자, 가로축 방향으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에다가 세로축 길이를 곱하면 증가한 사각형 면적이 되는 거야. 뭐 곱하기 뭐 하면 돼? V에다가 L을 곱하면 되지. V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니까 세로축 길이 L을 곱하면 휩쓸고 간 사각형 면적이 나오지.
그래서 요거는 면적 변화율은 V 곱하기 L 이렇게 쓰면 된다고. 따라서 이 전체식은 어떻게 돼? 전체식은 n 값은 얼마? 1이네. 1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BLV 이렇게 돼.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외워서 푸는 문제는 잘 안 내. 이거는 식은. 중요한 거는 요 식이지. 요 식은 대입하는 문제를 내. 그래서 변형시켜서 사용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식은. 마이너스 BLV가 돼. 됐죠? 자, 밑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4번. 똑같이 다시 한번 쓰면서 답을 찾아보자고. 금방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서 방향을 구하라 그러면은 요 방향, 여기를 일단 구해보자고. 여기.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자기력선 숫자가 어떻게 돼? 여기 면적에, 여기에 자기력선 숫자가 전구가 있는 부분으로 하자고. 자기력선 숫자가 줄어들지? 그러면 보충해야 되겠지? 이렇게. 보충해야 되니까 유도 자기장이 아래쪽, 그럼 유도 전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유도 전류. 그래서 자, 계산하자. 자, V는 자, 식을 외우지 말고 유도해서 써먹자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B곱 S 이렇게 써봐. B가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N 값은 1이고 식이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B곱 델타 T분의 델타 S. 그럼 면적 변화율이니까 1초당 면적 변화량이니까 1초당 면적 변화량은 세로축 길이에다가 1초 동안에 가로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돼. 이렇게 대입해서 쓰면 돼. 그래서 전압 구하고 저항도 구하고 이러면 돼. 자, 계산하세요. 5번. 여기가 지금 점선으로 표기된 영역이 자기력선이 형성돼,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이야. 자, 여기 전류 안 흐르고 여기도 전류 안 흘러. 요 가운데도 안 흘러. 딱 경계 부분에서만 흘러. 왜냐하면 자기력선 숫자가 변해야 된다 그랬잖아. 파이는 B곱 S 한번 적어봐. 그러면 이 자기력선 숫자 계산할 때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만 하면 된다고. 자기력선은 이 부분만 이렇게 분포하지? 이 부분의 면적이 어때? 증가하지? 그래서 이게 증가하니까 자기력선도 증가하고, 그러면 유도 자기력선은 어디로 만들어야 돼? 반대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근데 여기는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변화가 없지? 파이가 일정하다고? S 일정, 파이도 일정. 이건 값은 일정. 따라서 유도 전류 안 생기고, 여기서는 요 면적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파이는 B곱 S에서 S가 감소, 자기력선이 분포하는 부분의 면적이 감소하니까 자기력선 숫자도 감소, 보충해주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된다고. 요거 전류 방향 표기 안 했네. 이렇게 되지? 얘하고 반대 방향이지? 반대 방향. 그래서 자, 1번으로 갑니다. 이제 자, 요 사각형 도선에 이렇게 있는데 요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변한대. 아까 봤지? 자기장이 변할 때는 유도 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자기장 변화율에 비례하잖아. 바로 쓸게. 이제 자기장이 변할 때는 자기장 변화율에 비례하지. 면적도 하나 달고 나오지? 가문수는 한 번이기 때문에 n값은 1 대입하는 거고.
결국 면적 변화율에 자기장 변화율에 비례한다고. 자기장 변화율이 어때, 이거? 증가해? 일정하게 변하지? 기울기잖아, 이가. 요 기울기. 요 값의 기울기가 자기장 변화율이잖아, 요가. 근데 일정하지? 그래서 전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류가 일정. 자기장 변화율은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 일정. 자, 봐. 증가하는 양이 다 똑같잖아. 일정한 만큼씩 변하잖아.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유도 전류 세기는 일정하다. 그래서 증가한다, 틀렸고, 여기도 증가한다, 틀렸고, 둘 다 일정하다 그래야 돼. (3) 에서 6초까지 전류의 방향은, 자, 증가하니까 상쇄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걸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ARB 방향으로 흐르지. 기억은 맞네? 유도 전류 흐르는 거예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일정한 전류가 증가한다가 틀렸고 일정하다 그래야 되고, 여기도 일정하다 그래야 되고. 원래 있던 자기장 세기가 지금 증가하지, 점점점. 그러니까 유도 자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2번은) 답 찾아보세요, 이제. 역시 자기장이 변하니까 유도 전압 V는 뭐에 비례한다? 자기장 변화율에 비례한다. 델타 T분의 델타 B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하고 변화율이 누가 더 커? 여기가 더 크지? 그리고 변화의 방향은 반대지? 요건 증가하고 감소하지? 유도 전류 방향도 반대라고. 유도 전압 부호가 반대. 여기는 자기장 안 변하지?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 여기는 흐르지 않는다고. 요 값이 0, 요 값이. 그래서 0에서 1초 동안 세기가 가장 세다. 2에서 3초라고 해야 되지? 가장 크게 변하지, 자기장이. 여기. 1에서 2초 동안 전류의 세기는 0이다. 이건 맞지? 2에서 3초 동안 전류의 방향은 아까 많이 해봤어. 감소하니까 보충해주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됐나요? 3번.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개의 도선이라는 게 이거야.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하면 가변 전원을 뜻하는 거야.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표기를 해. 그래서 전압을 변화시켜서 여기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이렇게 변했대.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이 원형 도선까지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전류 세기가 변하게 되면, 여기 전류 세기가 I가 변하면 여기 자기장의 세기도 변하지. 요 원형도선 내부에서. 근데 자기장과 전류는 비례하지. 이 전류 세기가 이렇게 변한다면 이 도선이 만드는 이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 세기도 똑같은 모양으로 변할 거야. 그래프 모양이 똑같을 거야. 근데 왜 자기장이 저 방향이 돼요? 어? 그러니까 왜 자기장이 저런 방향? 아, 그냥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면 반대로 흐를 수도 있지. 아, 그냥 가져갈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 플러스잖아, 여기. 긴 쪽이 플러스잖아. 근데 여기는 증가하지, 요게. 그럼 유도자기장을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겠지, 이렇게. 여기는 감소하지, 요 자기장이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원형도선의 자기장이 계속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답 찾아보세요. 만약 요게 B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증가하면, 그러면 상쇄시키기 위해서 원형도선의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유도전류는 이렇게 형성이 되지. 이렇게. 그럼 여기 순간적으로 여기 N극이 형성되거든? 얘는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은 여기가 N극이지. 팍 밀어내. 서로 밀어낸다고. 청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사, 5번 풀어보세요. 오 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4번만 풀어. 기억 디귿은 앞에서 했으니까 니은만 해설을 해줄게. 자,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 곱 S 에서 B가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고 N값은 1, 그러면 마이너스 B 곱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결국 이거 면적 변화율에 비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면적이 얼만큼씩 1초당 얼만큼씩 변하느냐에 따라서 유도전압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지. 자, 니은 봐봐.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유도전압이 세지지? 알겠어? 문제를 응용을 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를 응용을 시킬 수 있냐면 사각형 도선이 아니라 이제 원형 도선이면 전류 세기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 사각형 도선일 때 유도전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일단 사각형 도선일 때부터 보자. 유도전류는 자, 면적 변화율이 증가나 감소하나? 면적 변화율. 그래, 일정하지. 면적은 증가하는 거고 면적 변화율은
똑같이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당긴다 하면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면적만큼씩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일정한 거지. 들어가는 순간에 자 플러스 방향의 전류라고 그냥 하자. 어느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 유도 전류가 나오지. 저기 유도 자기장이 나오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유도 자기장은 나오는 자기장이고 이렇게. 그럼 일정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계 부분을 통과하는 순간에만 이렇게 전류가 흘러. 일정하게 전류가 흐른다고. 근데 도선의 모양을 바꿔볼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원형 도선으로 실험을 한다면 다시 잘 그리자. 사각형 도선이 아니라 원형 도선으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면적 변화율이 일정하지가 않지. 요 앞부분이 경계 부분을 통과할 때는 면적이 조금씩 증가하고, 중간 부분이 통과할 때는 많이씩 증가하고, 또 끝부분이 경계 부분을 통과할 때는 또 조금씩 증가하지. 결국 면적 증가량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길이에 비례하는 거지. 모양이 똑같이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요 도선의 모양하고 그래프 모양이 거의 똑같이 나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만약에 이런 모양이다. 이건 뭐라고 하나? 말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시켜서 낼 수 있어. 그리고 만약 나올 때도 표기를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나올 때는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지? 나올 때도 표기를 해봐라 그러면 부호만 바꿔서 완전히 쏙 들어가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나올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네? 6번은 금방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됐고. 5번에 기계 전류의 은근히 일정하다는데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 이 말이지. 이걸 틀렸잖아요. 뭐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유도 전류도 일정하지.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 자, 8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오늘 시간이 쭉 한 5분이 부족하네. 8번 보세요. 나머지 문제들은 비슷비슷한 유형의 문제. 집에 가서 잘 풀어보고. 요거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전류 방향이 반대지. 6번이네. 전류 방향이 반대고, 전류 세기는 들어갈 때 나올 때 일정하지? 방향은 반대고. 뭐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방향은 여기서 정해주는 대로 방향을 정하면 돼. 6번에 어느 쪽을 플러스로 보래?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보래. 유도 전류.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지? 그럼 들어갈 때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V 속도로 들어가면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기력선 숫자가 증가. 그럼 상쇄시켜야 되니까 나오는 유도 자기장. 그럼 유도 전류는 이렇게 반시계지? 그럼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 그럼 나올 때는 반대되겠지?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면 돼. 됐죠? 8번으로 갑니다. 8번. 똑같은 건데, 자, 요 P 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유도전류 방향을 나타내버려. 여기가 안에 쏙 들어가 있을 때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고, P 지점이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 그럼 도선이 딱 여기서부터 P 지점이 여기 온다 그러면 사각형 도선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때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지, 이제. 이때부터. 그래서 P 지점이 여기 A 위치에 딱 오게 되면, 이때부터 유도 전류가 흘러.
그리고 또 어디? 3A 지점. 3A 지점에 딱 위치하게 되면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지? 여기 3A 지점. P 지점이 여기 딱 오면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유도 전류가 또 흐른다고. 이때하고 전류가 당연히 반대겠지? 근데 자기장이 B2B래. 여기는 B고 여기는 2B. 두 배겠지? 면적 변화율에도 비례하고 아까 자기장이 상수가 되면서 델타 앞으로 나왔지? 자기장에도 비례하지? 응? B가 상수가 되면서 델타 앞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한 번 감았으니까 n값은 1이고 자기장이 상수니까 자기장이 앞으로 나오고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요게 뭐야? 요게 1대2야. 이게 1대2. 그래서 유도 전압도 1대2가 된다고 이게. 그래서 부호는 반대, 그 다음에 크기는 1대2 이렇게 나와야 돼. 자, PQR로 흐를 때를 플러스로 잡으래. 그럼 처음에 요게 빠져나올 때니까 요게 감소하니까 보충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되지, 전류가. 처음에는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로 잡아야지. PQR 요렇게 흐르면 플러스로 잡으래. 문제에서. 처음에는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에서 그 다음에 요거네 4번 나올 때는 2배의 전류가 흘러야 돼. 저기 V가 마이너스 원래 외우는 거예요. 마이너스 외우 치는 거예요.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유도 전류의 방향. 이 변화율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의미야. 9번 봐볼게. 요거 좀 표시가 조금 덜 됐네. 요거는 B0. 여기는 2B0. 여기 요렇게 움직일 때와 요렇게 움직일 때와 그 다음에 요렇게 움직일 때. 자, 그럼 이 P를 요렇게 움직이면 여기 자기력선 숫자가 변화가 없지? 유도전류 안 생기겠지? 요때하고 요때는 반대지? 근데 여기 자기장이 2배니까 유도전류 세기가 2배. 방향은 어떻게 되지?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니까 나오는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지? 나오는 게 감소하지? 그지?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나오는 걸 보충해 줘야지. 역시 나오는 거, 반대가 아니네 그럼? 반대인가 아닌가 확실히 보자. 나오는 거 이렇게 되지. 둘 다 나오는 거. 얘 반시계 방향, 얘도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되네. 둘 다 반시계 방향 똑같네. 그럼 전류는 요걸 전류를 I라고 본다면 요 전류는 얼마? 2I 되겠지?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하나 더 낸다. 도선을 가운데 둬보자. 전류 방향과 세기를 구해보자. 가운데 통과할 때, 여기 통과할 때. 이렇게. 두 개 영역으로 나눠. 이렇게. 자, 이쪽 부분은 들어가는 자기력선이야. 여기는 나오는 자기력선이고. 들어가는 자기력선 숫자가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럼 뭘 만들어야 돼? 유도자기장을?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거 보충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지. 자,
요 면적은 절반이지만 변화율은 똑같지. 요때나 요 부분에서 자기력선의 변화율이나 요 부분에서 자기력선의 변화율이나 똑같지? 그러면 얘가 만들어내는 전류는 I야. 요만큼의 반쪽 영역이 만들어내는 전류 세기는 I. 방향은 얘하고 반대. 맞아? 그 다음에 이쪽 반쪽, 이쪽 절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쪽 절반에서 나오는 자기력선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맞지? 이쪽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럼 유도전류는, 유도자기장은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지. 그런데 요 영역에서 증가하는 자기력선 수와 요 영역에서 증가하는 자기력선 수는, 감소하는 자기력선 수는 변화율은 똑같지? 그러면 얘가 만들어내는 전류는 요거하고 똑같겠지? 왜냐면 EB잖아. 둘 다 똑같이 EB 영역이잖아. EB 영역에서 지금 변화하는 거잖아. 들어가고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만들어내는 전류는, 이 유도자기장이 만들어내는 전류는 I. 이 유도자기장이 만들어내는 전류는 EI. 합쳐서 3I.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얘는 3I가 된다. 이렇게. 자, 조금 복잡해. 머리를 잘 굴려야 돼. 뒤에 문제가 10번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미리 이해를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자, 다시 이 영역을 딱 반으로 잘라서 이쪽 영역에서 변화하는 자기력선의 수나 여기에서 변화하는 자기력선의 수나 같아. 변화율이, 자기력선의 변화하는 양이 같아. 따라서 유도 전류 세기가 같아. 요 영역에서 만들어내.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전류는 I만큼의 전류를 만들어낸다고. 얘가 이 반쪽 영역에서 어디로? 이 방향으로 I만큼의 전류를 만들어낸다고. 그 다음에 요 반쪽 영역에서 증가하는, 변화하는,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와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같아. 그래서 얘가 만들어내는 전류도 얘하고 똑같이 세기가, 그리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요거는 EI라, EI. 그지? 그래서 I와 EI가 더해져서 그러면 총 3I만큼의 유도 전류가 흐르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한 문제를 더 풀어야 돼. 10번을 풀어야 돼. 됐지? 어떻게 푸는 거지? 유도전류 세기는 Q. 답은 쉽네. 답은 찾아보세요. 10번 하나 보자. 1 영역이 있고 2 영역 2가 있네. 뭐라 그랬냐면 PQ를 지날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가 방향이 모두 반시계래. 유도전류가. 모두 반시계래. 자, 일단 P 방향부터 보자. P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반시계 방향 흐르니까 나오는 유도자기장이 형성이 돼야겠지. 근데 왜 이 나오는 유도자기장을 이렇게 형성했을까? 들어가는 자기력선 숫자가 증가하니까 그런 거지?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1 영역 안에 자기력선은 어떤 방향으로 분포한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분포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래, 들어가는 자기력선 숫자가 증가하니까 상쇄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걸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유도 전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된대. 이쪽 방향으로. 전류는 정확하게 몇 배인지는 얼마인지는 몰라. I-라고 하자. 반으로 나누자 이것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쪽 절반. 네 만들어내는 유도 자기장은 어느 쪽이야? 들어가는 자기력선 숫자가 줄어들잖아. 아니지. 들어가는 자기력선 숫자가 줄어들잖아. 요 영역에서. 보충해야 돼줘야 되지. 들어가야 되지. 그런데 합산한 결과가 얘하고 똑같이 이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쪽 영역에서는 유도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지? 이 유도 자기장과 이 유도 자기장 중에서 누가 더 세야 돼? 얘가 더 세야 되겠지? 그지? 여기 얘가 더 세야 돼. 그럼 만약에 여기 I로 똑같다. 얘도 I고 얘도 I다. 그러면 이 자기장, 이 유도 자기장과 이 유도 자기장이 세기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되지. 얘가? 그래야 여기서 요거 뺀 게 요거하고 똑같지. 응? 자, 그럼 여기 자기장을 B라고 하면 요 자기장은 2B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만약에 전류가 똑같다면 문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 전류를 만약에 요게 2I다 이렇게 두면 요게 몇 배 돼야 돼? 2I다. 이거 전류가 만약에 2I다 이렇게 두면은 요 변화량에 비해서 요 변화량이 몇 배가 돼야 돼? 3배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요거서 요거 뺀 게 2I. 요거하고 똑같이 요거의 2배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막 바꿀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일단은 I라고 두자. 그럼 요거는 2B, 요거는 B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자기장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 어떤 방향으로 형성돼 있어야 돼? 자기장은? 왜 어떻게 해야 요 영역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 그렇지. 들어가는 게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만들어져 있어야 요 영역에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니까 상쇄시키기 위해서 유도 자기장을 나오는 유도 자기장을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얘가 만드는 유도 전류는 자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나오지 이쪽 이렇게 이쪽으로 되지? 이쪽 얼마야? I가 되는 거고 얘가 만드는 거는 이쪽으로 얼마? 얘가 만드는 거는 이쪽으로 2I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합산돼서 이쪽 방향으로 I가 딱 되는 거지? 복잡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나 여기나 같은 방향이야. 그리고 전류 세기가 똑같으면 여기는 2B, B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전류가 2I다. 그러면 요거는 3I가 돼야 되고 그럼 요건 3B가 돼야 돼. 이해가지 뭔 말인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변형시켜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요거 I라는 건 내가 임의로 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맞아? 종이 안으로 들어간다. 10번에 들어간다.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틀렸지? 틀렸다고. 이거 유도전류 세기는 도선의 중심이 P를 지날 때가 R을 지날 때보다 크다. 여기를 지날 때는 전류가 얼마야? 요거 2B라고 두면 여기를 지날 때는 보충해줘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는 거면 이쪽으로 되고 얼마? 요거하고 똑같지? 이제 2I가 되지? 여기가 더 크지? R이 더 크지? 그래서 요 I하고 2I 합산해서 반대 방향이니까 I가 나온 거야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자, 문제를 잘 해석해서